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황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하락 중인데 하락폭이 살짝 줄기는 했어요. 매수 심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는 살짝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거래 지수는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설이 지나서 이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올해는 서울이 다시 하락을 멈추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상승폭은 뭐 그냥 일반적인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전세 거래 지수도 급격한 좀 상승이 있죠.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서울의 전세 분위기는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네, 그런 가운데 서울에 지난주에 진행이 됐던 경매는 총 22건이 낙찰이 됐어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낙찰 사례를 몇 개 좀 볼게요. 예, 청담동, 청담 자이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됐었네요. 네, 전용 8구짜리면서 입찰자는 7명이었는데요. 35억 4천에 낙찰이 됐어요. 좀 비싸 보이는데요. 지금 근데 2등이 33억 4,500.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죠. 좀 지른 것 같은데 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 백오동 8구 타입이 좀 인기가 좀 많은, 좀 선호되는 타입이긴 하네요. 가장 저렴한 매물이 38억에 나와 있어요. 네. 이 90보다 오히려 이제 89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많이 선호가 되고 가격도 더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38억이네요. 아까 낙찰가가 35억. 그러면은 한 3억, 한 2억, 한 5, 6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는데, 이등과의 가격 차이가 좀 나서 약간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 낙찰자분은. 어쨌건 뭐 낙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동에 그 반포 서밋도 경매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전용 8사고 낙찰가가 24억 6천. 근데 얘가 1층이에요, 지금. 1층 시세를 감안을 하고서 한번 볼까요? 84 저층 26억 5천이네요. 낙찰이 24억 6천이니까 한 2억 가까이 싸게 낙찰을 잘 받아갔습니다. 강북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전용 84 낙찰가는 4억 7천3백에 낙찰이 됐는데 17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시세를 좀 보자면 작년 10월에 6억 1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매물 나온 게 5억 8천. 그런데 이건 저층이고, 자, 일반층 기준으로, 네, 5억 9천5백, 6억 1천. 그러니까 시세를 한 6억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낙찰가를 보시면은, 와우, 4억 7천3백. 정말로 싸게 잘 낙찰을 받아갔어요. 또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지요. 이 근저당의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도 없고 아직도 서울은 이렇게 좀 싸게 잘 낙찰이 되고 있네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죠.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용 면적이 157이에요. 전용 면적만 47평이 넘는 아파트고 좀 큰 평수죠. 11억 7,900에 낙찰이 됐어요. 잘 받았는지 한번 시세를 볼게요. 이 아파트는 14억 9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매물은 14억. 제일 저렴한 게 14억에 나와 있네요.
아까 낙찰가가 야, 12억이 안 되잖아요. 11억 7,900. 그러면은 뭐 2억 2천 넘게 싸게 잘 받아갔어요. 다시금 서울의 낙찰가가 또 굉장히 괜찮네요. 자, 이제 경기도를 살펴볼까요? 경기도도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서울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매수 심리가 계속 이 박스권 안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지금 뭐 치고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계속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거래 지수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제 여기 100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좀 치고 가고 있어요. 네. 99.7 이제 거의 이제 100 그 목까지 지금 차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도 뭐 지난주에는 살짝 하락은 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세가 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기도도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경매는 지난주 66건의 아파트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자, 110 대책이 발표가 되고 이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좀 수면 위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낙찰된 건을 위주로 좀 볼게요. 의정부 요건 같은 경우는 좀 낙찰이 괜찮은 가격이 돼서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우선 일기 신도시를 먼저 좀 볼게요. 많진 않아요. 지금 보통 일산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엔 또 일산에 경매로 진행된 건이 또 없어요. 3번을 먼저 좀 볼게요. 5대 신도시 중에 하나죠. 이건 좀 작은 애예요. 지금 전용이 36짜리고 낙찰이 2억 5천100에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입찰자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파트가 좀 소형 평수가 좀 밀집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평형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평형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어, 지금 뭐 한 2억 후반대에 이제 실거래가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2억 8,500이면은 일반층을 부동산 가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8,500. 그런데 낙찰가는 2억 5,100이다. 층 6층이라서 일반층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이 가격대 대비 좀 저렴하게 잘 낙찰이 됐네요. 음, 네, 군포시 이거는 이제 3번은 아닌데 바로 그 3번 그 아래쪽에 있는 군포시 금정동이에요. 이것도 좀 평형대가 작은 거네요. 전용 44제곱미터. 낙찰은 2억 7,500에 됐어요. 네,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지금 매물이 3억이면은 일반층을 매입을 할 수 있겠네요. 낙찰가 2억 7,500. 글쎄요. 뭐 그냥 쏘쏘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분당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이거는 좀 큰 평형대고요. 전용 146, 16억 7천 정도에 낙찰이 됐죠? 16억 9천? 한 17억 정도. 17억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시세를 보면 18억 천, 뭐 16억 9천, 뭐 요 정도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매물은 17억 천짜리가 있어요. 지금 일반 층도 괜찮은 거잖아요. 17억 천 그냥 가서 사면 낙찰은 이거 거의 17억 가까이 됐잖아요. 야, 27명이나 들어왔어요. 이 가격대에. 확실히
이 110 대책 이후로 좀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좀 몰려드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확실하게 있어요. 분당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정자동이네요. 정자동 정든마을 아파트. 요건 더 커요. 전용 164. 그러니까 거의 전용 면적만 한 50평 가까이 되는 그러한 아파트고, 입찰자는 9명으로 아까 그 전 사건보다는 좀 덜하긴 하네요. 낙찰이 14억 천에 됐어요. 요거는 좀 경매로 나온 그 평형대는 지금 매물이 없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전용 이제 154짜리가 16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해당 매물은 뭐 가격 차이가 이게 많이 날 것 같진 않고요. 글쎄요, 뭐 매물이 나온다면 한 17억 정도? 뭐 17억에서 17억 5천 정도. 그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낙찰 정말 잘 받았네요. 14억. 그러니까 17억 정도로 봐도 14억 초반이니까 거의 3억. 뭐, 이 평형대로 따지면은 3억 넘게 좀 싸게 낙찰이 됐어요. 요거는 잘 받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매매는 인천도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한데, 야, 하락폭이 확연하게 좀 줄었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인천의 매수 심리가요. 어, 자, 지난주, 지지난주 서울의 매수 심리가 좀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인천으로, 지금 인천도 매수 심리 자체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 상승폭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난주의 상승폭은 많이 컸어요. 그런데 매매 거래 지수가 아직은 좀 미진해요. 요거까지 좀 확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 오히려 지금 매수 지수는 거래 지수 자체는 살짝 좀 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 이후에 뭐 거래가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 이제 올해 인천의 분위기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천의 전세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네, 인천의 전세는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미미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미미해요.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잠시 이렇게 되다가 또 하락을 하는지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될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인천의 전세 수급 지수가요,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엔 살짝 보합을 했지만 지금 추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전세 거래 또한 그렇게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거든요. 지난주는 살짝 거의 뭐 보합 내지 살짝의 하락이 있긴 했는데 어, 전세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움직여 준다면은 이제 매매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인천 아파트 경매는 야, 이거 10건밖에 낙찰 건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물건이 적어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적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뭐 괜찮게 낙찰이 된 건이 있어요. 요 건을 한번 볼게요. 예,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전용 한 50평 가까운 거예요. 상당히 좀 큰 아파트죠. 네. 불어가 이렇게 됐었네요. 그리고 다시 낙찰이 됐어요. 18일 날 낙찰이 됐네요. 낙찰가는 5억 4,300. 음. 어, 느낌적으로는 싸게 잘 낙찰이 된 것 같은데 시세를 한번 볼까요? 이게 큰 평형치고도 보통 인천은 이제 평형대가 큰 것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천은.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은 제법 이 평형대 치고도 거래가 제법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9월이죠. 7억 5,300에 거래가 됐었고, 현재 매물도 지금 7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낙찰가가. 야, 5억 4,300이면 얼마예요? 이것도 거의 한 2억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됐어요. 2억보다 더 싸게 됐네요. 그쵸? 아까 7억 5천이었으니까. 이거는 낙찰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요.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면은 거의 뭐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예 오르기 전 분위기. 이런 낙찰은 굉장히 좋은데 혹시 뭐 권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 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네요. 근저당 얘가 이제 말소 기준이고 한참 빨라요. 98년도. 야, 근데 배당력을 따로 안 했고 이거 보증금이 얼마지 임차인이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보면은 어, 소유자의 그러니까 요 임차인이 소유자의 배우자예요. 배우자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이에요.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불허가가 두 번씩이나 됐지? 요거는 개인회생, 맞네요. 이게 개인회생 때문에 정지가 됐다가 정지가 되면 이제 낙찰자한테 법원에서 물어봐야 이거 개인회생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될 건데 이거 불허가 해줘. 그래서 직권으로 그냥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최고가 매수신고인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이 개인회생 문제로 두 번의 불허가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요번 건, 이 낙찰건 이후로는 또다시 어떤 개인회생의 이런 것 때문에 뭐 불허가가 낙찰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또 이 채무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불허가가 될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 보여요. 낙찰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또 불허가가 된다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높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 한 군데만 더 보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대전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23년 7월 달부터 이렇게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쭉 가다가 다시 상승 정도가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상승이 멈춘 분위기로 이제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상승, 매매 가격 뭐 상승, 하락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수는 좀 밋밋한데, 야, 지금 매수 심리가 지금 지난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상승폭이 큰 거거든요. 매수 심리가 갑자기 확 튀어 올랐다라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거래 지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 그러한 분위기예요. 전세도 전세는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고 그 상승폭이 뭐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음. 아마도 수급 지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나 전세 수급 지수도 10월 달까지 엄청나게 높은 수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지지만 어쨌건 계속해서 대전은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전세 거래에 대한 거는 좀 늘었네요. 이런 식으로 툭 치고 갔어요. 이게 다시 활발해지면은 또 분위기가 다시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대전 경매 분위기는 지난주에 뭐 11건이네요. 낙찰건이. 뭐 많다 적다?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고요. 그 중에 한 건만 낙찰건을 볼게요. 이 낙찰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낙찰가가 4억 3,300에 됐거든요. 18명. 좀 다소 많은 인원이 입찰에 참여를 했네요. 시세를 한번 보면 아까 100제곱미터였죠. 요즘 100제곱미터가 요거는 지금 저층일 것이고 요렇게 지금 요 가격대에 지금 거래가 계속 좀 되고 있고요. 반등을 하고 있죠. 가장 저렴한 매물이 현재 5억 8천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층이 이제 5억 3천이고 5억 8천에 가장 저렴한 일반층 매물이 나와 있다. 야, 그러면은 아까 낙찰이 얼마라고 했죠? 5억 8천인데
야, 4억 3,300 이거 낙찰 정말 잘 됐어요. 1억 5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요 정도 낙찰이면은 굉장히 괜찮네요. 근데 뭐 대전이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요 건이 특히나 좀 싸게 낙찰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과 또 대전의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경매 어느 정도 금액대에 낙찰되고 있는지 경매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지역도 있고, 근데 어쨌건 여전히 낙찰가율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